없는 것 없이 다 판다. 요즘 창업 대세 온라인 쇼핑몰. 아이템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그래서 알류 창업에서 준비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승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보다 돈은 적게 들이면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세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A부터 Z까지 오늘 알류 창업에서는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갑입니다. 이철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온라인 쇼핑을 빼놓고 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 트렌드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하. 대형화되고 있고 그 대형화라는 건 이제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네. 큰 업체들이 그렇죠.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네.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판매 예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소비자가 들어와서 사고 싶은 걸 사는. 근데 이제 경쟁력이 생기려면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이미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 뭐 사러 들어왔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특화된 현상이긴 하지만 요즘 그 N사, 네. 우리나라의 이제 큰 포탈 N사. 딱 검색하면 그 네, 쇼핑 그 제품에 대해서 쫙 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검색 시장 점유율이 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쇼핑의 강화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쇼핑몰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요즘에 N사가 사실은 이제 검색을 하면은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가격 비교도 되고 뭐 이제 각 온라인 쇼핑몰에 다 연결도 돼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지껏 온라인 쇼핑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실 뭐 쿠땡, 네. 위메땡 뭐 이런 커머스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역시 판매자는 판매자가 목적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이제 목적이 되겠는데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소통과 그다음에 혜택이 좀 얼마나 가져가 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좀 맞춤형식 소비자에게 좀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검색 엔진을 보게 되게 되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그 창을 닫고 이제 차후에 다시 그걸 검색했을 때 그와 유사한 상품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이걸 바로 이제 쇼핑의 이제 AI템스라고 하는데 AI와 이제 아이템스가 이제 접목되는 단어이긴 한데 좀 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품을 계속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온라인 쇼핑몰 하면 커머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온라인 커머스들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B2B와 B2C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네. 겁니다. B2B는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B2C입니다.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판매하는 소상공인분들이니까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B2C는 알고 있다시피 뭐 N사의 스토어가 되겠고 또 뭐 오픈마켓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 자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O2O가 있는데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혹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는 뜻으로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에 가서 픽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배달업이 되는 거죠. 주문해서 픽업하게 됐을 때 모 피자는 20%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카카오택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O2O라고 하는 거고요. O4O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확대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아마존 하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 여기는 무인 마켓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있는데 사람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구하는 어플을 소비자가 설치를 한 다음에 본인의 QR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매장에 입장합니다. 네. 입장한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마음껏 쇼핑을 하는 거죠.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뭐 그런 업체들은 워낙 크니까. 근데 네. 조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장단점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 창업자들이 쇼핑몰을 오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개인 쇼핑몰을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고 네네. 있는데 개인 쇼핑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자사몰입니다. 네. 내가 쇼핑몰 하나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내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엔 판매 수수료가 없죠. 이것 또한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판매 수수료가 없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없다는 거. 네. 네. 그리고 회원을 가입을 통해서 고객의 DB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소비자가 디자인 역할이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세 페이지가 늘면 늘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이 비례해서 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안 작업을 1차 시안하고 나서 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피드백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백화점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한다. 네. 이런 샵인 것처럼 샵. 예, 샵인 샵.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종합몰이라든가 또는 오픈마켓과 같은 우리가 이제 입점해서 네. 창업할 수 뭐 있는 잘 팔면 파워 딜러 막 이렇게 예, 그런 막 것들이 있는 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뭐 마켓이라든가 네. 옥션, 네. 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오픈마켓이라고 네. 하고요. 종합몰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시계몰, 네. 롯몰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종합몰인데요. 네. 자 어쨌든 이름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직접 쇼핑몰을 안 만들고 누군가 크게 만들어 놓은데 내가 입점해서 입점하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초기 투자비는 아마 틀림없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별도로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죠. 기본 포맷들이 있으니까 틀에 들어가서 그 만드는. 틀을 그대로 잘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아 수수료. 네, 수수료가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화 시키는 거에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게 더 적합한가 이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소비자들은 너무 소비를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색 다 해보고 같은 제품이면 여기 들어가서 리뷰 보고 막 다 확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창업자분들이 사실은 이 마진율이 너무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또 떼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띱니까? 온라인 쇼핑몰은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상품 등록 비용, 상품을 올리기 위한 등록할 때 필요한 비용이 들고 이 상품을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을 유지할 때 필요한 상품 유지 비용도 들고 판매가 되면 또 판매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또 결제하면 또 결제 카드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소상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뜯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 구축하는 업체에서도 최소한의 뭐 인건비와 운영비와 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마진을 그렇죠. 사실 이거 광고 비용이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판매가 된다는 역으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판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보장이 잘 되면 될수록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데 가서 장사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확인할 수는 맞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소비자 중심적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팔고 싶은데 어디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러면은 일단 내가 소비자 관점에서 구매하기 위한 네.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검색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많이 그렇죠. 사고 이런 걸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아, 여기가 훨씬 더 매출이 높겠구나. 그런데 매출이 높아도 수수료 많이 떼고 남는 돈과 그렇죠. 여긴 수수료 낮은데 그렇죠. 대신에 적게 팔리고 그래서 빼고 남는 돈과 그렇죠. 이게 어디가 많이 남는지를 이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아까워도 한 달 기껏 팔아봤자 100만 원 팔리는 데하고 수수료가 높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팔리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자기 제품이 어디에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온라인 창업 이제부터 이 창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업하려면 예산 짜야 되잖아요. 얼마나 들어요? 이 오프라인은 사실 막 최저 창업하면은 뭐 500만 원 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창업이 그렇듯이 딱 부러지게 온라인 창업은 이만큼이 들어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인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거는 내 거 그냥 개인 단독주택을 네네. 비유하시면 되고요. 쇼핑몰 솔루션은 일종의 임대 아파트랍니다. 아파트에 내가 한 번에 돈을 내고 입점할 것이냐 아니면 월세처럼 월세를. 닫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몰 구축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개인적인 쇼핑몰을 된다면 이제 피지사, 결제창 이런 대행 업체를 또 섭외를 해서 결제창을 달아야 되는 수수료가 이용하게 되면 이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상품을 사입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상품을 촬영해야 되는 비용, 상품 촬영은 사진을 포함해서 동영상 같은 거, 즉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올릴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비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오픈한 후에는 계속 지속적인 SNS나 온라인 그런 홍보, 나아가서는 돈을 들이는 광고까지 이제 계속 비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그래도 아무래도 뭐 3, 400, 500 이상은 들고요. 당연히 그 이상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또는 이제 물품에 따라 당연하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입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어렵진 않나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그다음에 통신 판매 신고업증은 관할 구청 혹은 뭐 지방도시 같으면은 이제 시청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24라는 사이트에 네네. 가면 그거 편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다 돼요. 핸드폰으로 다. 거기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뭐 오프라인도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온라인 쇼핑몰도 준비를 잘해야겠죠. 그럼요. 시장 조사를 할 때 보통 오프라인은 그래 내가 이쪽에다 가게를 얻어야겠어. 사람들을 보고 어디가 많이 지나다니나 어디 점포가 수익이 많이 나나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는데 온라인은 도대체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요? 자, 온라인 창업할 때 시장 조사는요. 일단 시장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겟층 분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고객이 타겟층이 누구이냐를 파악하게 되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검색어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예컨대 키워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연관 키워드나 뭐 추천 검색어, 그다음에 혹은 세부 키워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상품을 검색했을 때 그거와 유사한 다른 쇼핑 키워드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러한 추천 키워드를 다시 눌러서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수도 있고 판매자는 그런 세부 키워드, 즉 추천 쇼핑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시 컨텐츠를 가공할 수가 있죠. 그 좀 오프라인하고는 확실히 뭔가 조금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프라인은요 나만의 어떤 개성을 살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쉬울 것 같은데 온라인은 그림으로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 그림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그러니까 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속에서의 경쟁은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뭘 기준으로 내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내가 뭘 팔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가 이제 시장성. 이게 시장성이라는 건 또 이게 많이 나오면 뭐예요? 안 팔리면 또 소용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어야 되고요. 사오기가 힘들어요. 또 가지고 있기도 힘들어요. 아니면 저기서 가지고 있어서 배송해달라 그러면 바로 배송은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 복잡해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관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셔도 내가 이런 걸 파는 쇼핑몰 하면 망하겠구나, 돈 안 남겠구나, 팔리질 않겠구나 이거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 개인 사업자분들이 작게 이제 쇼핑몰을 시작할 때 가장 사실 쉬운 방법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요 비슷한 거에 저기 쇼핑몰 가서 벤치마킹하면 되겠다. 이거 근데 무작정 이렇게 또 그거 제일 위험한 거죠. 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유사한 업체들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잘 되는 10개를 뽑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안 되는 10개를 뽑습니다. 어때, 뽑으실 수 있겠어요? 그 어떨 뭐 것 같아요? 판매나 뭐 그쵸? 리뷰나 뭐 이런 거 네, 보시죠. 대충 뭐 이렇게 쭉 네. 보시면 알잖아요. 그럼 이 집단과 이 집단, 그러니까 잘 되는 10개의 집단, 이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네. 안 되는 10개의 집단 또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네. 얘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은 걸 팔고 있어도 네. 상품을 비교해보면 이 상품이 다를 겁니다. 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설명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 상품의 브랜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싸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객은요, 비싼 거를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단하니까요. 네. 이 쇼핑몰 딱 들어갔는데요. 가장 싼 금액의 그 제품을 피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이라죠. 이 둘을 비교해보면 그것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보일까요? 디자인이 보일 겁니다. 네. 또 뭐가 보일까요? 제품평. 리뷰도 있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싹 비교해서 한 표로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 사진관. 인물부터 풍경까지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이곳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사진기인데요.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 사진관이라고 해서 도대체 손님을 어떻게 유치하나라고 했더니 SNS 같은 곳에서 카페 이런 데에서 유치를 하게 되는군요. 보통 번개 포토라고 하시면 사진을 찍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아직은 사실 이제 찍지는 않고 대신 사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핸드폰 사진이나 이제 기존에 있던 사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메탈로 전문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의뢰를 받고 즉시 사진 보정 작업을 거치면 속전속결 5분 안에 출력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메탈로 된 트레이표 포장만 하면 완성입니다. 고객이 오직 온라인으로만 의뢰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포장되어 마무리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의뢰하고 하루 이틀이면 휴대폰 속 저장돼 있던 사진도 액자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소통. 발빠른 피드백을 통해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무점포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을 대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승자 독식 체제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좀 열정과 노력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출이 그만큼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벌써 다 그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를 이제 비집고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템이나 이제 그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점포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업종인데 무점포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나 이 업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팔로워가 보니까 1,700명이 넘어요. 네, 그리고 역시나 비주얼적인 거, 사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퀄리티가 있는 느낌을 계속 반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벤트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홍보와 이제 광고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잘했던 점은 뭐냐면, 각 프로의 플러스라고 친구라고 하는 네네. 메신저를 이용해서 사진을 업로드할 때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아,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판매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네. 예, 정기적으로 그렇죠. 이제 판매자가 계속 어떤 상품이 있다, 그렇죠.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다, 예,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죠. 홍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비자의 굉장히 편리성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본인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툴을 마련한다는 거 굉장히 잘했고요. 메탈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품군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죠. 예컨대 메탈 들어가 보면 옵션이 없어요. 그냥 메탈이 있는데 메탈 할 사람은 메탈. 그다음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옵션을 넣어서 거기에 당연히 상응하는 약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품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하게 되면 그것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이제 마트 전략. 그렇죠. 2+1 이렇게. 이런 전략까지 좀 네. 도입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VCR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반찬 전문점. 한눈에 보기엔 일반 회사의 사무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답게 이곳 역시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아이들 반찬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메뉴 구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를 이용하시고 있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단체 급식을 받으시는 유치원들도 항상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신 편이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같은 메뉴들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고객 수들이 한 2년, 3년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조금 더 새로운 메뉴들을 중간중간에 개발해서 넣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식단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 특히 아이들 편식 걱정인 엄마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데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단만큼이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맛. 사진과 실물의 차이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부분은 포장인데요. 대량으로 만들 때 포장을 소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에 아이들이 보통 한두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만 저희가 반찬 4가지를 포장해서 그렇게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고객의 집으로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인데요.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반찬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반찬가게. 고객을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보통 반찬 판다 그러면 그 어머님들, 그렇죠? 네. 아버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 그다음에 또 아이만 생각한 게 그 극단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그렇죠. 노인층. 이 극단의 층들이 사실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 보이고 안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대충 먹어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높이 사고 싶어요. 세트 구성을 월 메뉴 공지를 꾸준히 했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급식을 먹듯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식단표가 쭉 짜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나 노인들이 이제 질리지가 않겠죠. 또 하나, 그러니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거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효도 상품이긴 하지만 이거를 통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홍삼 제품이 있네. 그럼 여기서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이 상품에 대한 기대치도 역시 높아지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객단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오히려 객단가 높은 상품을 런칭을 해서 판매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프라인 창업보다 뭐 쉽다 이런 거 절대 없겠네요. 그럼요. 철저한 분석과 계획 이런 것들이 정말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것만은 명심해라 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N사의 쇼핑몰을 이용하든 아니면 개인 쇼핑몰을 이용하든 뭐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상품을 올리고 수정하고 이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수정하더라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거든요.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정도는 배양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교육을 통해서든 본인이 독학하든 간에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상품에 대한 등록, 수정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상품과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어필해야 돼요. 아까 디자인을 잘 하는 것도 차별화가 되겠고요. 내 상품을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 사진, 영상 역시 그것도 차별화합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차별화 정책을 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온라인 쇼핑으로 성공한 개인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로 성공한 개인. 그 사람은 뭘 잘하던가요? 옷을 잘 입어요. 네. 그렇죠. 본인이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을 본인이 거의 찍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바이럴을 시켜요. 네. 그게 뭐냐면 내 자체가 온라인에 최적화된 인간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풍덩 빠져서 그 세계에서 아주 자유롭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주시면 저는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는 못했지만 분명히 오늘 한 편만 방송을 보더라도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앞으로 소상공인이 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류 쇼핑 사진을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너무 멋지고 예쁜 그냥 사람이 자기 사진을 찍은 것처럼.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한대. 이렇게. 이거를 네. 사실 이제 판매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예, 소비자 입장으로서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실제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 몸매는 보통 사람의 몸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최적화되지 않으면